예수를 넘어서도 밤을 가볍게 여기고 산다면 남은 세월은 생각보다 더 고단해질 겁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시대가 바뀌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리 힘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닙니다. 바로 잠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 새벽 3시만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기운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일에 쫓기고 사랑에 설레고 미래가 두려워 뒤척이면서도 아침이 오면 다시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쉴 곳을 잃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베개에 얼굴을 묻고 긴 한숨을 쉬는 밤이 이어집니다. 저 역시 그 시간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고 후배들에게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말 한마디, 오래전 후에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꼭 새벽 3시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한데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밤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이 못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이겨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해도 밤이 되면 마음의 피로가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이 달아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이 무섭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압니다. 밤이 무섭다는 건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혼자 남는 시간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세상이 나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은 감정, 그런 것들이 새벽에 몰려옵니다. 그때 사람은 잠을 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웃습니다. 잠이 안 오면 피곤해질 때까지 일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곤함과 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도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낮에는 기운이 없고 밤에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을 쫓아다니면 잠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억지로 눈을 감고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구나.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연의 이치를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아니었고 값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제 집 뒤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여름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한 장의 푸른 잎이었습니다. 너무도 흔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것을 저는 그제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것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소박한 것, 너무 평범해서 지나쳐버린 것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 낮추고 몸을 조금 식히고 나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일 때 그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건강도, 체면도, 과거의 자리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잠을 잃는 이유는 그 붙잡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손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밤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이 얕아지는지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늙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조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이 밤이 되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도 속은 뜨겁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여름밤이면 더 심하지요. 낮의 더위가 몸 안에 남아있어 새벽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잠은 마음과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의 걱정을 미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일이 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나온 세월이 또렷해집니다. 오래전 다투었던 말, 지키지 못한 약속, 이미 떠난 사람의 뒷모습이 밤이 되면 조용히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그 기억들이 하나둘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70이 훌쩍 넘은 분이었지요. 선생님, 저는 20년째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오락바락 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간병, 생활의 무게를 평생 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잠이 들 리가 없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을 떠올렸습니다. 여름에 자라는 푸른 잎채소를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잎은 넓게 펼쳐져 있고 만져보면 서늘합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몸과 마음을 식혀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예전 어른들은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며 몸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더운 계절에는 시원한 기운을 가진 채소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평범한 상추였습니다.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던 잎입니다. 그런데 상추를 꺾으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신경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서서히 마음을 낮추는 힘이 있습니다. 또 상추에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단한 치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조금씩 우리 몸을 돌봅니다. 상추를 삶아 물을 내어 마시거나 발효시켜 부드럽게 먹으면 장이 편안해집니다. 장이 편안하면 마음도 덜 예민해집니다. 사람의 몸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배가 불편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면 잠이 달아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잎 하나로 20년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잎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잎을 통해 자신을 돌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시간, 그 습관이 몸의 리듬을 다시 세워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채소라도 따뜻한 재료와 함께 어우러지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늘이나 생강을 조금 곁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런 조화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잠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약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저녁입니다. 낮의 열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두는 연습입니다. 상처 한 장은 그 연습을 시작하게 해주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자연의 속도로 돌아가라는,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빼앗기는 사람은 대개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학교와 친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틈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밤에 드러납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시장에 가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억눌렀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슴 한쪽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잠을 잃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밤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참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자식 앞에서는 강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우리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잠이 달아나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고 발이 붓고 작은 통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만으로는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조이고 조여진 혈관은 다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불안이 밤을 흔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을 넘긴 나이에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또 혈압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상추를 꾸준히 드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우린 잎을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을 도와줄 작은 습관을 더하자고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말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안정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급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추의 성분이 혈관을 돕는 면도 있겠지만 저녁마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생긴 것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노년의 밤은 단순히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온 세월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화해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잊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미움, 풀지 못한 오해,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랑이 새벽에 되살아납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 어딘가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덜 싸울 걸,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이 밤을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몸을 식히는 이 판장은 마음을 낮추는 상징입니다. 천천히 씻고 조용히 씻고 따뜻하게 우려 마시는 그 시간은 자신을 다독이는 의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바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야 멈추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잠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몰아붙일 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깊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잠을 되찾고 싶다면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저녁 시간을 다루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마십시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가득 찬 채로 눕게 되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소화를 하느라 바쁩니다. 몸이 바쁘면 마음도 바쁩니다. 그리고 잠은 바쁜 사람을 피합니다. 식사 후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고 가능하면 뉴스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걱정은 낮에 해도 충분합니다. 밤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상추를 먹는 방법도 단순하게 권합니다. 깨끗이 씻은 잎을 저녁 식사에 곁들이십시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줌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잎을 살짝 삶아 따뜻한 물을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몸을 식히는 연습을 하십시오. 몸은 반복을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상추를 다룰 때도 정성을 들이십시오. 뿌리 부분은 조금 넉넉히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씻으십시오. 큰 그릇에 물을 받아 소금과 식초를 조금 더 잠시 담가 두었다가 다시 헹구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씻고 말리고 정리하는 동안 마음도 함께 정돈됩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밤이 되기 전에는 다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잠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면 그날 밤만큼은 답을 미루십시오. 말은 내일 해도 됩니다.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 새벽이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체력이 줄어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는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해가 지기 전 가볍게 걸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며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잠을 부릅니다. 잠들기 전에는 짧게라도 기도하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밀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붙잡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추 한 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잎을 씻고 먹고 우려 마시는 시간은 당신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식히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는 저녁,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도 다시 잠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활이 바뀐 결과입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공기는 더욱 또렷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용해졌다. 새벽마다 골목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을 맑게 씻어주는 힘이 있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이른 아침의 냄새를 들이마시곤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의 낮은 소리와 빵집에서 막 구워낸 빵 냄새가 섞이면 하루가 천천히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동네 어르신들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작은 공원에 모여 가볍게 몸을 풀었고 학생들은 졸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학교로 향했다. 이런 평범한 장면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예전에는 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소소한 풍경 속에서도 충분히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때 나는 모든 선택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믿으며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미루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서서히 모양을 갖춘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 나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다.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같은 다짐을 떠올린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동안 속상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그 시간에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고 미루어 두었던 산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실패라고 부르던 경험들이 사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과 실패를 뚜렷하게 나누지만 실제로는 그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넘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인연도 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해 얼마나 앞서 있는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실해졌는지 여부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숨결이 도시를 채운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작은 노트에 몇 줄을 적는다. 기뻤던 순간, 아쉬웠던 말 한마디, 내일은 다르게 해보고 싶은 행동을 솔직하게 기록한다. 그렇게 글로 남기면 복잡했던 감정이 차분히 정리되고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는 이런 생활이 단조롭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반복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낀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나를 가볍게 해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기준도 끊임없이 바뀌지만 결국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조용히 이어지는 일상의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려 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고개를 숙이기보다 얼굴로 맞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때로는 멈춰서서 하늘의 빛깔을 바라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뒤돌아보는 날이 오겠지. 그때 나는 화려한 성과보다도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과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던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떠올릴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깊이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